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야, 이것 좀 보세요. 원종 개발 선인장. 제가 그때 요게 끝순 따주기 하고요. 세상에 너무너무 지금 막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순들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세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한 마디 벌써 자랐어요. 요거. 한 마리가 이렇게 자란 거예요. 이거 좀 보세요. 그 앙상하던 뼈만 남았던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뒤에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가 키우는 건 잘 키우죠. 그런데 저희 집이 꽃 필 때 이게 단일 처리가 조금 문제가 있고 이게 서쪽으로 나 있어가지고 제가 아주 만개를 이렇게 많이는 시키지를 못하지만 키우는 거는 정말 제가 잘 키운다고 자부합니다. 이거 개발 선인장 하우스님 언제 분갈이 하실 거예요? 집에서 키우시던 분은 지금 분갈이 하시지 마시고요. 가을에 하세요. 가을에. 지금 하시는 건 조금 무리입니다. 그리고 이거 사갖고 온 거 있죠? 이 포트에 있는 거는 정말 어쩔 수 없이 지금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여름에 이 상토에 있어서 뿌리가 다 녹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꽃이 3개월 넘게 이렇게 피고 있는데 이게 다 져가지고 빨리 얼른 분갈이 해주세요. 분갈이 해주세요 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셔서 오늘 한번 분갈이 해볼게요. 제가 분갈이 하기 전에 물올림 하세요 하고 말씀드렸죠. 이거 이제 영양은 필요 없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꽃이 막 왕성하게 필 때는 영양제를 좀 주지만 꽃이 이제 지기 시작하면 영양제는 끊습니다. 끊고서 물을 이게 쪼글쪼글 꽃 피느라고 막 영양이 다 빼서 쪼글거립니다. 그러면은 물을 평상시보다는 조금 좀 자주 줘야 됩니다. 저는 열흘에 한 번씩 줬는데 여러분 베란다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정도 주셔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요. 앞으로는 또 아닙니다. 이렇게 해갖고 조금 이제 생기를 여기 물을 올렸어요. 제가 3일 전에 물을 줬습니다. 오늘 3일째 됩니다. 오늘 저녁 때가 돼야 3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제 미리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3일 정도 됐을 때 분갈이를 하시기 바랄게요. 흙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요거 토동이 흙에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요 토동이 흙에다가 제가 심을 거예요. 여기 토동이 흙에 심을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요게 없잖아요. 없으신 분들은 집에 있는 걸로 활용을 해서 믹스를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분갈이를 하고 나면 2년이나 3년 정도는 분갈이를 안 해요. 저쪽에 아까 보고 오신 그 풍성 안에 있죠. 걔도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분갈이를 한 하나예요. 그래서 분갈이 한 지가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올해도 안 하고 봐서 상황 봐서 내년이나 다음에 분갈이를 할 거예요. 가재발은 분갈이 하시고 2년 3년 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길게는 5년 정도도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 비결은 상토를 쓰시면 안 돼요. 상토는 3개월 지나면 부패를 하기 때문에 상토를 쓰시면 안 되고 만약에 상토도 없어서 용토를 쓰시게 되잖아요. 그럼 용토를 쓰시게 되면 2년 있다가 부패를 한다고 하니까 2년 있다가 분갈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상토, 용토를 전혀 안 쓰고요. 바특을 씁니다. 바특을 쓰실 때 여러분들은 소독이 좀 문제 되신다고 하시는데 저 같은 거는 EM을 미리 뿌려놔가지고 이렇게 소독을 다 해서 햇볕에 좀 말리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놔뒀다가 그걸 흙을 쓰거든요. 재활용도 합니다. 그냥 바이솔 뭐 이런 거 나온 거에서도 재활용도 조금 하는 편인데요. 그것도 또 못 구하시잖아요. 그러시게 되면 바특을 이렇게 그 주변에 보면 그 마당이 있잖아요. 하단 이런데 흙이에요. 그걸 갖다가 여기에다 많은 양을 섞는 게 아니라 20%에서 30% 정도만 섞습니다. 그걸 하셔서 그 어느 유튜브님 팔팔 끓여서 잘 부시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그걸 들통에다 쪘어요. 흙을 보자기를 깔고 떡 찌듯이 그렇게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그 유튜브님 팔팔 끓여서 붓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올해 분갈이를 안 하려면은
상토나 용토를 안 쓰셔야지 오래 분갈이를 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기존 배합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소림마사 10. 요거는 그냥 넣지를 않고 그냥 이거는 이제 한 주먹 정도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이 대립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배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산석 10. 여러분 또 화산석 없으신 분은 다른 걸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중립마사 10. 펄라이트 10. 그 다음에 요거 그냥 밭에서 퍼놓은 30. 제가 30을 넣었어요. 그리고 밑에 아래 보시게 되면 강모래나 산모래가 30 들었어요. 그러니까 흙하고 강모래하고 30, 30, 60입니다. 그리고 요거 70, 80, 요거 90, 100인데 요거 훈탄 한 움큼 하고요. 질석을 한 움큼 넣었어요. 요게 질석입니다. 제가 넣는 계피가루 항상 넣고요. 요게 질석이라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가는 입자도 있고 굵은 입자도 있어요. 요 질석은 뿌리 내림도 잘하고 요런 거에서 삽목했을 때 이 질석에다 뿌리를 내리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사놓은 게 너무 많이 있어서 제가 조금 섞었어요. 이 훈탄도 엄청나게 있어 갖고 섞었는데요. 안 섞으셔도 됩니다. 안 섞으셔도 되는데 활용을 하실 때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이제 다 갖춰서 넣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딱 세 가지를 쓰실 때 마사, 펄라이트, 흙 이렇게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흙은 20에서 30만 쓰세요. 그리고 나머지 7, 80%는 이거 펄라이트하고 마사를 쓰시는데 마사를 70 정도 60에서 70을 쓰시는데 꼭 소립은 저기를 하시고 10은 중립 대립을 넣으세요. 10은 그러면 6, 70에서 요게 40, 50으로 가죠. 요 소립 그렇게 했어서 6, 70을 마사로 혼합을 하시고 바특을 구하실 수 있으면 바특을 20이나 30만 넣으세요. 왜 흙을 이렇게 적게 넣어야지 오래 분갈이를 안 할 수가 있냐면은요. 이 선인장이 그 나무에 있죠. 나무에서 착생을 해서 자랍니다. 그래서 뿌리에는 흙이 이렇게 많이 필요치 않고요. 나무 그늘 아래에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무 그늘의 아래니까 습도가 높잖아요. 습도가 높으니까 요 아이가 이 입장에서 습도를 흡수해서 살아갑니다. 기생을 합니다. 그래서 막 바위 틈이나 이런 데서 많이 자라기 때문에 이 뿌리가 길게 내려가지 않고 흙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흙이 많이 쓰면 쓸수록 뿌리에서 물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위솔처럼 배수층을 높게 하시고 흙을 조금만 넣어서 저는 분갈이를 하는 편이에요. 물을 주면은 물이 그 머금고 있지 않고 간엽이나 이런 건 물에 머금고 있잖아요. 근데 저 아이는 물이 쫙 빠지도록 이런 식으로 이 흙을 조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믹서를 해볼게요. 믹서 한 개 요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분갈이를 하고 있어요. 상토에다 용토에다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잘 키우시는 분들이세요. 꽃은 일단 다 따줍니다. 이렇게 달려있는 꽃은요. 이렇게 다 따주시고 아이고 내년에 또 보자. 내년에 예쁘게 피어다오. 자, 이렇게 하셔서 꽃은 다 땄고요. 한번 화분에서 빼볼게요. 제일 궁금한 순간입니다. 이렇게 쪼물락 끓여서 빼면 이렇게 쏙 빠집니다. 아이고야 세상에나. 여기 좀 보세요. 난리도 아니죠? 이게 축축합니다. 한번 털어볼게요. 아이고 썩번지네요. 역시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기운 없어 하죠. 뿌리가 어떻게 돼 있을지 제일 궁금합니다.
물을 준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도 이거 상토가 축축하니까 여러분들은 한 4일이나 5일 정도 되셔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좀 보세요. 이런데 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털면 잘 안 틀려요.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물에다가 제가 한번 흔들어 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물에 흔들으면 이렇게 잘 털려요. 자, 이렇게 하셔서 또 아우, 그래도 아직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저는 이거를 다 털고 하던 편입니다. 이렇게 잘 견디고 있었죠. 이게 막 엉켜가지고요. 뿌리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한번 또 흔들게요. 저는 아주 깨끗하게 다 털고 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아우, 건강하게 잘 있었네요. 여기까지 묻혀 있었습니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게 녹았나 싶은 생각이에요. 그래도 다행히도 이게 상토가 아니고 용토였었나 봅니다.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뿌리가 이렇게 괜찮은 거 보니까요. 자, 이렇게 하셔서 또 한번 털을게요. 자, 거의 깔끔하게 다 됐죠? 전 이렇게 틀고 합니다. 자, 요거는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뿌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얘가 희마리가 이렇게 없습니다. 이렇게요. 또 얘를 한번 털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털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또 뿌리가요. 이게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이거 뽑아 보셨잖아요. 사갖고 오신 거를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뿌리예요. 뿌리가 이렇게 굵은 뿌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거를 한번 분리를 해 볼까요? 이렇게. 자, 찢어진 건 아니고요. 이게 자랄 때 엉켜 있어갖고 뿌리끼리 엉켜 있어가지고 그런 겁니다. 찢거나 이렇게 손상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자, 요 정도로 털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로 해서 깨끗하게 다 털었고요. 뿌리는 굉장히 실하고 좋은 편입니다. 위에도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가지치기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요거를 그냥 둡니다. 뒀다가 다음에 합니다. 왜냐면 지금 하게 되면 너무 힘이 들어요. 장마가 가깝게 오기 때문에 저는 요걸 8월 말이나 9월에 혹시 이게 너무 늘어져서 하게 되면 그때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내년에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요. 여기 예쁜 화분에 오늘은 심어 보려고 합니다. 와, 이렇게 전 좋은 화분에 심어 보긴 생전 처음입니다. 동국토기에서 데리고 온 수입 화분이에요. 이거 이렇게 장미꽃이 이렇게 달려있는 이 화분에 심어 보려고 합니다. 난석 많이 깔았고요. 배수층을 높게 하셔야 됩니다. 난석을 이렇게 많이 깔았어요. 깔고 대림마사 요거 이렇게 깔았고요. 이 화분에 이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넣어 보시고 손가락 한 마디, 두 마디 정도. 바이솔은 한 마디 정도 흙을 넣는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두 마디 정도 흙을 넣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넉넉합니다. 딸기 바구니에 심으실 때 하실 때도 요만큼, 꽃꽂이를 하실 때도 요만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요거 토종이 흙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이 넣었죠? 이 정도로 넣고요.
아이고, 오늘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밖에 나오셔서 굉장히 또 소음이 좀 심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뿌리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파냈죠. 이렇게 되신 다음에 뿌리를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가 된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밀어 넣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일단 눕힙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할 때 눕힌다고 말씀드렸죠. 3개를 심을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일단 심었고요. 또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셔서 또 하나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뿌리를 가지런히 이렇게 하셔가지고 자 하셔서 이렇게 또 심고요. 또 하나 여기다가 심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셔서 심었어요. 지금 눕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그리고 요 아이가 있어요. 또 요 아이를 이렇게 판 다음에 이렇게 눕혔어요. 일단 눕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너무 지금 쪼글거려요. 이걸 심어서 살런지 어쩔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좀 물꽂이를 하려고 합니다. 물꽂이 하실 때는 요거를 깨끗하게 이렇게 다 하고 흙이 없는 상태에서 물꽂이에다 물이 달동 말동 여기만 이렇게 푹 잠기게 하시지 마시고 여기만 물이 접시 같은 데나 아니면 뭐 컵 같은 데다 이렇게 놓으시고 물을 정말 조금만 넣으셔서 물꽂이를 하시는데 요게 생기가 돌아올 때까지 뭐 3일도 걸릴 수가 있고 일주일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셔서 물꽂이를 하십니다. 물을 여기 뿌리만 닿을 정도로 이렇게 넣으셔야 되지 많이 하면 여기가 물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생기가 없잖아요. 잎이. 이렇게 하실 때 물만 여기만 살짝 잠기게끔 이렇게 해서 컵 같은데 이렇게 넣으셔서 정말 아랫부분만 그리고 2, 3일에 한 번씩 물은 꼭 갈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요 아이가 생기가 돌아올 때까지 물에 담가둡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열흘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 입장이 펴질 때까지 저는 그렇게 해서 담가둡니다. 이렇게 이제 하셨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운데다가 이렇게 부세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부신 다음에 요 아이를 살짝 세웁니다. 이렇게 살짝 세우고 나서 바깥에다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이 아이가. 또 한번 돌려가면서 해볼게요. 고정이 이렇게 좀 잘 되고 있죠? 요걸 세웁니다. 아이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바깥에를 이렇게 해서 흙을 채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서 돌려볼게요. 돌려서 이렇게 해서 키를 잘 맞췄고요. 손 때문에 잘 보이시나요? 에이구야, 손이 문제입니다. 제 손이. 자, 이렇게 해서 위로 잡을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세웠어요. 바깥으로 흙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어졌는데 이거를 이렇게 두시게 되면 이게 펄라이트가 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마사를 채워 주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사를 안 채워 줄 수가 없어요. 마사를 있으신 분들은 마사를 채워 주시고 저는 여기에다가 그거를 얹어 줄 거예요. 화산석을 얹어 줄 거예요. 마사를 얹으셔도 됩니다. 마사를 중립 같은 걸로 이렇게 얹어 주시면 되는데 요 화산석이 물 그 뽕뽕뽕 공기가 좀 있고 그 마사보다는 무게가 조금 좀 가벼워요. 그래서 그 수분 증발도 좀 빠르고 이래서 마사 여기에 좀 있어서 제가 요거를 좀 얹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흔들리지 않게 마사를 하실 때는 마사로 복토를 하실 때는 소립보다도 중립으로 하세요. 중립이 또 없으신 분들은 혹시 대립으로 하세요. 대립으로 하셔도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근데 소립은 이게 물마름이 너무 더뎌요. 그래서 저는 중립으로 주로 하는 편이고 대립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안에도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서 이렇게 해서 분갈이는 끝났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분갈이가 끝났어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저는 고정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좀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젓가락 있죠? 나무 젓가락을 좀 이렇게 꽂으셔서 지지를 좀 해주세요. 흔들리면 이 아이가
활착을 하는데 좀 잘 안 되거든요. 안 흔들리게 이렇게 심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든지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제 물을 어떻게 주나요? 이게 제일 관건인데요. 똑같습니다. 바이솔이랑 그늘에 두세요. 일주일 정도는 최하 그늘에 두셔야 됩니다. 그늘에 두시면서 이 아이를 아침 저녁으로 스프레이를 해주시는데요. 스프레이를 이렇게 바짝 갖다 대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 멀리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한 5번 정도 이렇게 해줍니다. 이 아이가 뿌리에 있죠. 여기 뿌리에 물 내려가지 않게 그냥 위에 입장에만 주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얘가 살 때 그 나무에서 착생을 해서 사면서 입장에서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장마철에 물 하나도 안 줘도 잘 살아요. 입장에서 물을 이렇게 뿌려 놓으면 이 공중에 있는 습도를 빨아들이고 살기 때문에 전혀 밑에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하시면서 한 일주일 정도 그늘에 두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주시고, 낮에도 집에 한가하게 계시는 분들은 주위에 위에서 이렇게 습도를 이렇게 위에서 주세요. 위에서 입장에 이렇게 가듯이. 제라늄은 거꾸로 입장에 이렇게 안 하지만 얘는 위에서 입장에다 이렇게 줍니다. 일주일 있다가 이 아이를 상황을 살짝 보시면서 입장을 한번 만져보세요. 입장을 만져보시고 힘이 없다 이러시면 이제 물을 주시는데요. 최대한 늦게 주시는 게 이 아이를 살리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뿌리를 건드려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일에서 보름 사이에 물을 주는 편이에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스프레이를 계속 해 나가면서 이 아이를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운이 없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만져보면 정말 기운이 없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빳빳해서 기운이 좀 있잖아요. 물을 줬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이제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 5월 19일 날 이거 꽃꽂이 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스프레이 해가면서 아이 상태를 보고 열흘 정도 있으면 물을 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그제 댓글에 5월 19일 날 꽃꽂이 해놓은 아이가 스프레이를 했는데도 기운이 하나도 없이 축 처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5월 19일이면 5월 29일에는 첫물을 주시고 6월 9일에는 두 번째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물 10일 날인가 그렇게 댓글이 달렸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분갈이 해놓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기 물을 줄 때 여기 입장에 기운이 없을 때 이제 물을 주기, 스프레이를 계속 아침 저녁으로 하세요. 여기 흐르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첫 번째 줄 때는 물을 흠뻑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 가장자리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정도 화분이면 소주컵 하나 주시면 됩니다. 이거 제가 한 뺨 되는 화분이에요. 듬뿍 주는 게 아니라 첫물을 줄 때 다육이하고 똑같습니다. 바깥에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소주컵 한 컵 정도를 살짝 줍니다. 그렇게 주시면서 또 그늘에 두셨잖아요. 첫물 줄 때까지는. 그런데 이제 밝은 빛이 들어오는 곳으로 조금 이동을 시킵니다. 햇볕은 안 됩니다. 밝은 그늘이 들어오는 곳으로 조금 있어가지고 간접광이 들어오는 통풍이 잘 되는 그런 그늘이 좋아요. 이렇게 그냥 이런 데는 제가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데 햇볕이 안 들어오고 그늘이잖아요. 지금 이런 데 다 그늘입니다. 지금 밝은 빛만 들어오는 장소예요. 요런 거 밝은 빛만 들어오는 장소에 두시면서 스프레이를 계속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주일에서 또 10일이 흐르죠. 그러면은 보름에서 한 20일 사이, 20일 전후가 됩니다. 그럴 때 또 입장을 요렇게 보시고 조금 또 생기가 없으면 물을 주는데요. 그때 2배로 줍니다. 또 똑같은 방식으로 2번 요렇게 주시다가 또 스프레이 매일 해가지고 분갈이 해시고 한 20일, 한 달 정도 착생할 때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을 많이 주면 물러버리고 또 스프레이를 계속 하시면서 한 20일 지나서 이렇게 보고 이제 20일에서 한 달 사이에, 저는 25일에서 한 달 사이에 줍니다. 그 정도에서 물을 주는데 그때 흠뻑 줍니다. 밑에 줄줄 흐르도록.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분갈이를 해 놓으시면 장마가 지잖아요. 장마가 질 때 이 아이를 물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요걸 만약에 관리를 하시다가 장마가 시작이 되면 물을 주시면 안 됩니다.
스프레이도 하셔서는 안 돼요. 비 오는 날은 스프레이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시다가 비가 올 때는 스프레이도 중단하시고 내일 비가 온다 이러시면은 오늘 물 줄 그런 시기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날짜가 됐다 그래서 주는 게 아니고 건너뜁니다. 그리고 비가 오고 난 그 다음 날은 습도가 굉장히 습해요. 그때도 물을 안 줍니다. 장마 전에 물을 주시면 더더욱 안 돼요. 왜냐면 장마 지고 나서 막 습도가 높잖아요. 후덥지근하잖아요. 근데 여기 뿌리가 물이 차 있으면 마르지 않고 차 있으면 뿌리가 녹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마 전에 절대 2, 3일 전에는 물을 안 줍니다. 스프레이만 해가 나가시다가 장마 지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이제 건조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장마가 시작되고 나면 절대 물 주시면 안 돼요. 장마 때는 이 아이가 건조한 상태로 있고 장마의 이 입장에서 습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해주는 게 좋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한답니다. 아이고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제가 이 화분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게 적당하게 여기에 길이가 높아요. 너무 큰 화분을 사용하지 마세요. 길이가 긴 화분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목대가 긴 화분을 선택하실 때는 아랫부분에 물병 있죠. 우리가 먹는 생수병 그거를 거꾸로 해서 이렇게 좀 놓으시고 양파망을 까신 다음에 그 위에 란석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수층을 좀 높게 해서 심으세요. 제가 항아리에 심을 때도 밑에 아랫부분에 항아리가 긴 화분에 심을 때는 저기 그 물병 있죠. 작은 물병 아니면은 그 바카스병 같은 거 있죠. 유리병 같은 거 뚜껑 꼭 닫으셔가지고 밑에다가 조금 이렇게 좀 까시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소라 막 이렇게 그 큰 소라 같은 거 대왕 소라 같은 거 이렇게 사서 드시게 되면 그걸 버리기가 처치곤란이잖아요. 그거를 팔팔 끓인 다음에 좀 말렸다가 이런 화분 밑에다 넣으시면 굉장히 좋아요. 란석을 굳이 안 쓰셔도 되고 조개 껍질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걸 넣으셔가지고 하시고 위에 양파만 까시고 란석 까시고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밑에 부분에 아랫부분에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목대 긴 화분을 사용하실 때 활용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분은 되도록 짧은 걸 쓰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근데 이제 보기에 되면 이게 이제 기니까 목대 긴 화분에다 많이 심으시잖아요. 저도 항아리 깨진 거에다가도 심고 합니다. 그럴 때 밑에 채우는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분갈이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아이고 영상 길어졌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